저희랑 마케팅 설계자, 그다음에 브랜드 설계자를 공부를 하신 분들, 스터디를 같이 하신 분들은 이게 나왔을 때 이거 들어봤어. 이거 뭔지 알아.'라고 하시겠지만 오늘 혹시라도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저게 또 무슨 단어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케팅 설계자, 그다음에 브랜드 설계자, 특히나 이제 퍼널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부터 다루고자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 머리 아프고 복잡해. 그러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흑후, 스토리, 제안. 끝. 자, 대표님들의 각각의 회사, 기업의 어떤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나요? 어떤 광고를 해야 하나요? 그 모든 것의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은 디테일하게 카피라이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시겠지만 큰 틀은 후크, 스토리, 제안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우리 후크라는 것은 지금 갈고리처럼 탁 되어 있잖아요. 우리 헤드라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크, 자, 이 후크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겠죠. 그리고 유입이 된 분들한테 우리가 보여줄 것은 스토리고요. 그다음 결국에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제안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좋은 마케팅에는 후크와 스토리와 제안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내가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퍼널 설계를 했어요. 근데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 사람들이 오지 않고 뭔가 내가 의도한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라면 사실은 그 원인은 복잡하지 않다. 후크가 잘못되었든 아니면 안에 스토리가 제대로 담겨지지 않았던 또는 내가 제대로 된 제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크와 스토리 제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뿐이다라고 원인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크 스토리 제안의 프레임워크를 본다면 뭐 온라인에서 사실상 물건을 파는 방법의 핵심적인 토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이제 뭐가 어떤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후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매일 수천 개의 후크를 봐요. 자, 대표님들이 사실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페이스북 하십니까? 그리고 유튜브 보십니까? 보다 보면 우리를 훅하는 것들이 되게 우리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합니다. 그죠? TV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에게는 후크가 다가옵니다. 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 또는 내가 정말 뭔가 궁금해서 더 눌러본 곳, 그런 본 곳, 그것이 처음에 후크의 시작이죠. 그래서 눈길을 사로잡는 것, 그리고 그 눈길을 사로잡아야 사실 뒷부분에 있는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하는 것 자체, 첫 번째 행동이 후크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형태로 들어가냐? 자, 언어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이미지로도 표현이 될 수 있고, 영상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끌기 위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후크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시선을 끌어야 일단 뒷부분에 스토리가 오는구나라고 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눈길을 끌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정말 잘 만들어진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후크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방금 했던 그 드림백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눈길을 끌 수도 있고 그 눈길 끈 것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훌륭한 후크를 개발을 하냐? 자, 여기서 이제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개발을 하냐? 자, 우리는 내 회사, 내 기업, 내 상품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내 서비스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꽂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주인공은 우리의 제품이 아니라 우리의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는 거죠. 주인공은 고객이래요. 우리 계속 브랜드 설계자에서 사실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 보래요. 내 고객이 혼자 있을 때 모습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어떤 한 명이 페르소나를 만드는 거죠. 그 상상을 해서 그 고객이 SNS를 쭉 보다가 내리다가 '어떤 호크를 보고 딱 멈췄을까?' 내 고객이
어떤 썸네일을 보고 영상을 클릭했을까? 내 고객이 그 후크를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그럼 이렇게 하려면요. 내 고객에 대한 상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제품 또는 마케팅 설계자 뭐 이 퍼널 마케팅을 보시는 분들, 그러면 나이는 정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하라는 거죠. '아 나이는 한 40 대, 50대 뭐 예를 들면 45 세일 거야.'라고 상상을 해요.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로 상상 한번 해 보시고 여자로 상상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 또는 화장품 유통, 제조, 판매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 이 사람의 일상생활은 뭘까? 방금 뭐 쟤랑 대화를 나눴던 대표님이시기도 한데요. 네. 제품을 개발을 하고요. 그걸 유통회사에게 뭔가 제안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제품도 만들어 주시고 임상 실험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키울 브랜드를 키울 대표님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을 상상해도 돼요. 실존 인물을 상상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항상 뭘 잘 보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키우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생활, 그죠? 습관 뭐 이런 것도 상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가는 뭐 페이지, 카페, 뭐 유튜브에서 어떤 걸 많이 검색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후크를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곳에 어디를 들어갔는지를 찾아야 되고, 스토리 두 번째 스토리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토리에는 두 가지 핵심 목표가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스토리에는 제안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적절한 스토리를 판매한다라는 상품의 어떤 인지 가치를 보여주면서 '당장 이걸 정말 사고 싶다.'라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게 스토리의 어떤 목표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제시하는 그 브랜드, 나라는 브랜드가 될 수 있고 그 서비스의 브랜드, 제품의 브랜드가 될 수 있죠. 그 브랜드와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거 사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이런 것에 정말 이런 제안을 하고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라면서 사람들이랑 이제 팔로워를 심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고객이 될 거고, 이 여러분들의 이제 대표님들의 회사의 브랜드의 열성 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잘 구축하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제안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그다음 사람들이 브랜드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두 가지의 목표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제안이죠. 후크, 스토리, 제안. 결국에 제안을 제대로 못하면요,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행동이 어떤 것이든 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나 포스트나 이메일이나 영상이나 뭐 다양하게 전달을 했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이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행동, 요구하는 것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태인지, 또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단지 채널 구독만 해도 좋은지, 또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게 행동을 할 것인지, 댓글을 남기게 할 것인지, 사이트에 가입을 하게 할 것인지, 꼭 제품의 구매로가 아니라 어떠한 결과물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 그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에 보답한 어떤 특별한 것을 내가 이렇게 "이거를 하면요 당신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안이 혜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안이 정말 좋은 제안, 그들에게 필요한 걸 주면 줄수록 원하는 것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설계해 보는 것. 제안 뭔가 내가 잘한 것 같아. 나는 후크도 했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 그리고 스토리도 확인을 했어. 공감을 했는데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럼 그 부분에서는 제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매력적인 제안을 할 수 있게 어떤 제공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답으로 주는 특별한 것들을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후크가 안 되는지, 스토리가 담겨져 있지 않은지, 제안이 제대로 있지 않은지, 고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주목하게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고 뭐 제안을 했어요? 그쵸. 구매 안 하는 건 제안이 충분하지 않은 거고, 자 그렇다면 제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제안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정하는 것은 내가 더 매력적인 제안으로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보너스 제안을 추가해 볼 수도 있고요. 제안의 양을 늘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설계하면서 나에게 최상의 이 퍼널을 설계하는 것이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사실은 완벽하게 짜면 좋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반응하는 것을 실제로 보면서 수정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랜딩 페이지에서 사실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언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크, 스토리, 제안 때문이다. 우리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죠. 그래서 이런 후크 스토리 제안을 앞에 맨 처음에 인제 스타트하실 때는 요 페이지에서 이걸 넣어야만 다음으로도 우리가 뭐 후속 퍼널을 보내건 고객과 관계를 맺건 제품을 제안하건 이러한 어떤 결국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후크 스토리 제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